그냥 어디서 지금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그냥 어디서 지금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그냥 어디서 지금 그냥 어디서 지금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그냥 어디서 지금 그냥 어디서 지금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그냥 어디서 지금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그냥 어디서 지금 그냥 어디서 지금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그냥 어디서 지금 내기 초공교 신형 아시죠? 여기가 비싸? 동화동네 사진 찍고 가. 나이도 우리도 다 나오겠지. 일단은 연락할게. 11시 반에 11시 반까지 돌아오시면 돼요. 두 팀 나눠서 하시죠.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되게 잘하는 해설가 여러분. 하시면 하시면 돼요. 어차피 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저희가 11시 반까지 시간 꼭 맞춰서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천리포 수목원 이제 오시면은 여기는 저희가 입장 받는 곳이 아니고 이제 비공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총 18만 평인데 이제 공개 지역은 2만 평 정도 되고 저희가 나머지 16만 평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2만 평 쪽으로 입구 공간으로 갈 건데 보통 통상 한 2시간 정도 제가 해설을 해요. 네, 제가 엑기스로다가 압축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 뒤쪽으로 바닷가 쪽 길 따라서 나가서 저희 후문, 직원들 사용하는 문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목원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천리포 수목원 자체가 17,000종? 17,000종 정도 많은 수종이 있다 보니까
목련이 한 900종 정도 되거든요. 970종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왜 저기 박람회장이나 꽃축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와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얘 피고 이때문에 얘 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가시면은 지금 한창 피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네, 가보시죠. 네. 네. 우리 동네를 돌다 보니까 목련 한국 특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집마다 네네.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신 것도 일부 있고요. 네. 사신 것도 일부 있고 저희가 지금 목련 가지고 연구 사업을 몇 년 했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수집했던 것들을 여기 이제 목련 특성화 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확산을 시킨 거죠. 네, 저희가 심어주고 이제 관리해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네. 이따 올라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 네 여기부터 저희 이제 수목원 이제 밀러가든이라고 보통 합니다. 밀러가든이라고 하는 제 공개 지역, 이제 입장료 내고 들어온 지역인데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이제 끝부분이고 저희는 입구 쪽 이제 찍고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에 배경에 있는 게 많이 다 아시죠? 동백나무. 네, 동백나무가 지금쯤부터 이제 피죠. 피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토종동백이 있죠. 우리나라 토종동백이 빨간색으로 헛헛 피는 애들, 보이시는 애들, 걔네들이고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은 또 겨울에 동백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걔네들은 애기동백. 애기동백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원산지고 보통 보시면 꽃이 떨어지는 거를 조금 관찰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토종동백 같은 경우는 빨간색 헛꽃이 통으로 떨어져요. 한 송이가 통째로 떨어지는데 애기동백 같은 경우는 꽃잎 하나하나 떨어지죠. 떨어지는 모습이 조금 예뻐요. 예쁘다 보니까 더 많이들 좋아하시고 특히 원예종이라고 이제 육종가 분들이 이제 이쁜 동백들 많이 개발할 때 애기 동백류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리고 개화 시기를 조금 차이를 두는데 우리나라 토종 동백은 봄에 피고 지금 이맘때쯤도 보통 피고요. 애기 동백은 겨울에 핍니다. 겨울에. 그래서 제주도 가시면 겨울에 눈 내릴 때 애기동백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목련도 유명하지만 동백나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한 1200종 정도 있어요. 근데 동백나무가 대부분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예종으로 육종한 것도 있지만 일본 것도 좀 많고요. 원예종이 일본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 가시면은 걔네들도 이제 원예종을 육종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특히 좀 따뜻한 남부 쪽에 가면은 희귀한 동백들 이따가 온실가시면 또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시면서 바닥에 이제 지표로 이제 깔려있는 동그란 애들 얘네들은 털머위거든요. 예, 머위는 많이 아시죠? 쌈 싸먹는 거. 얘네는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우리 쌈 싸먹는 머위는 지금 꽃이 피거든요, 봄에. 예, 털머위는 노란 꽃이 가을에 핍니다. 국화꽃 같은 것들. 얘네들도 사실 제주도 가면 좀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잘 번져요. 그래서 추위, 여기는 추위에 좀 잘 맞다 보니까 잘 번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추위를 못 견뎌서 잘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만의 특이한 게 있대요. 왜 뭘까요? 영어로 말씀되는 거야. 학문적으로는. 자, 저희가 이제 다니시다 보면 이른봄에 피는 꽃들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은 조금 지기 시작을 했고요. 봄에 좀 피는 애들이 좀 많이 피어 있습니다. 목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는데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보라색 꽃들 이제 조금 피어 있는 것들은 다 크로커스라고 크로커스라고는 굉장히 일찍 피는 굵은 식물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수목원 저희가 다니시면서 요 보라색 택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저거는 표찰입니다. 표찰.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는 식물 표찰이고요.
저거 하나 꽂혀있는 자리마다 다 다른 식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17,000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려면은 자리마다 다 꽂아둬야 돼서 그렇게 있고, 일반적으로 보시는 일반 탐방객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까마귀 자리죠. 이제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 게 라틴어를 기준으로 학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보는 요 택에는 학명만 적혀 있어요. 학명이랑 번호가 적혀 있는데 8자리 번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우리 수목원에서 이 식물을 관리하는 번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올라가시게 될 곳은 여기는 비비추원이라고 해서 옥자마라고 하시면 많이 아시더라고요. 비비추도 저희가 여기 비비추원을 조성한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한 250종 정도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꽂혀 있는 것마다 다 다른 비비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크로커스. 지금부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오는 애들이 이제 비비추 싹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잎이 펴지면서 비비추 같은 경우는 잎이 좋죠. 잎에 무늬도 들어가는 것들도 많고, 옥자마 같은 경우는 같은 형제격인데 꽃향이 굉장히 진하고 그거를 또 믹스하는 원예종들도 많고. 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비비추원을 한 250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장소가 또 있거든요. 네, 거기는 또 지금 다른 외부 인원들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고 오셔가지고 네,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네. 네, 저희가 여기 공간은 숲정원이라고 해서 우드랜드, 숲정원이라고 해서 우드랜드고, 저희 공개지역은 여기 밀러가든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이고요. 여기 언저리부터 사실은 저쪽 건너편 이제 저희 올라오는 언덕 부근이 여기 계신 분이 설립자인데 설립자분이신데요. 민병갈 설립자분이시죠. 이제 영어 이름으로 하면 칼 페리스 밀러고,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우리나라로 이제 미군으로 참전을 하셨다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서 이제 참 여기 남으시면서 귀화하시게 된. 그리고 여기 수목원 천리포 땅을 하나독에서 사면서 이제 수목원을 만드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70년부터 천리포 수목원을 설립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8자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구성이 어떻게 되면 앞에 4자리가 이 천리포 수목원, 이 식물이 천리포 수목원에 들어온 연도, 그 뒤에 4자리가 그 해 몇 번째로 들어왔느냐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써놓는데, 그러면은 1970, 그러니까 1번 나무가 있겠죠. 1970-0001이라고 하는 나무가 제일 처음 천리포 수목원이 시작한 그곳 언저리 호박나무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게 될 건데, 자,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드랜드라고 하는 지역이고, 보시다시피 위에 참나무 계열이나 그 안에 하층으로 해서 단풍나무 종류들, 그리고 기타 산에서 보실 수 있는 낙엽수들인데, 설립자분이 아무래도 외국분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1970년부터 외국 수종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수종들이 한 50년, 60년 정도 된 그 케이스들을 사실은 국내에서 그렇게 흔히 접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뒤에 보이시는 저기 중국 오열단풍이라고 하는 저 단풍나무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종이 아니죠. 우리나라 수종이 아니고 중국산 수종인데 아마 저것도 국내에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들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은 꽃이 좀 한 타임 들어간 시기예요. 꽃이 들어갔다가 지금 이파리 보이는 것들이 다 이제 상사화 계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선화 중에 지금 노란색 꽃핀 것도 수선화인데, 수선화 말고 수선화 비슷한 애 중에 은방울 수선화라고 있어요. 우리가 은방울 꽃은 아실 건데 은방울 꽃들이 수선화 잎에서 피는 애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좀 있고요. 여기가 숲정원,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늬가 들어간 수국이죠. 무늬가 들어간 수국. 원예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17,000종 중에 한 60%, 70% 정도는 원예종, 이쁜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름표에 수국하고 밑에 따옴표로 뭐 적혀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름표 다니시다 보면은 따옴표로 들어간 애들은 다 원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예종, 육종이 된 원예종.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련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동백나무 말씀드렸죠. 하나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저희가 호랑가시 나무가 좀 유명해요. 예, 여기 호랑가시 나무인데 우리나라 토종 호랑가시 나무가 또 따로 있죠. 굉장히 억세게 생겨가지고 보통은 잎이 식물의 잎이 타원형이나 원형, 뭐 난형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토종 호랑가시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가시가 굉장히 억세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국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건너온 호랑가시 나무고 호랑가시 나무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곳에 살거든요. 이게 상록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예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미국 쪽이나 특히 영국, 유럽 쪽은요. 이 호랑가시 나무 가지고 울타리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꽃땡각나무나 회양목 이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을 호랑가시 나무 종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호랑가시 나무는 얘보다 좀 작게 커요. 이제 관목성으로 크는데 이 미국 호랑가시 나무 같은 경우는 교목성으로 크죠. 수영도 이쁘게 원추형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하시면 리스 아시죠? 문에 거는 거. 네, 그 이파리가 호랑가시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겨울에 열매가 빨갛게 맺는 게 기본적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카나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 호랑가시 나무인데 얘는 노란색 열매도 맺어요. 네, 그런 원예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가시가 있으면 꽃이 예쁘다는데. 사실 호랑가시 나무가 꽃이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봄에 꽃이 피긴 해요. 그 꽃이 피는데 되게 새끼손톱보다 작습니다. 작고. 그러니까 이게 예쁜 여자는 가시 같아. 네, 그런 또 소문들이. 네. 네, 저희가 옆에 앞에 오시면은 꽃이 핀 나무가 또 있죠. 얘네들도 봄에 꽃이 핍니다. 삼지닭나무라고 하는데 닭나무는 좀 들어보셨죠? 이제 중국 쪽에서 종이 만드는 닭나무라 해가지고 걔네 중에 가지가 3개로 갈라진다 해서 삼지닭나무입니다. 삼지 3개로 이제 뭐 100%는 아니고요. 3개로 대체적으로 갈라진다 해서 삼지닭 나무인데 얘네가 봄에 꽃이 먼저 피고요. 목련처럼. 그리고 얘네 꽃이 질 때쯤에 잎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상반이 됩니다. 얘네들도 추위를 좀 타요. 추위를 좀 타다 보니까 여기 따뜻한 쪽에서만 하고 여기 천리포 지역 자체가 겨울에 정말 추워도 영하 한 8도? 9도? 위도상으로 보시면 대전보다 훨씬 위에 있죠. 위에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권에 가깝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성 기후 때문에 겨울에는 좀 덜 춥습니다. 덜 추운데 온도가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삼지닭 나무가 있었고요. 이따가 가시면 더 큰 개체들, 이제 꽃이 더 큰 개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길 따라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향이 좀 나요. 근데 꽃이 피고 나서 좀 되다 보니까 향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외국 나무가 한 50살, 60살 먹은 것들, 이제 흔히 못 보시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표창을 보시면은 앞에 네 자리가 1975네요. 이제 1975년에 여기 들어왔던 나무입니다. 들어왔다면 묘목으로 들어왔겠죠. 작은 나무로. 하면 뭐 한 두 살이나 3살 정도 됐을 거고.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한 6학년 정도 됐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크는 나무가 있는데, 레일란디 측백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잘 쓰는 수종이고요. 우리가 가로수 개념은 아니고 어디 차폐할 때, 이제 벽으로 차폐할 때 집 주변에 이제 쫙 심어 나가는 그런 나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높게 크게 자라고 좀 나무가 일찍, 그러니까 속성수로 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좀 자주 쓰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사실 지금 밟고 계시는 여기 부근에 한 주가 더 있었어요. 한 주가 더 있었는데 저희가 바닷바람이 계속 불어오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기반이 보시면 모래거든요. 저희가 철도 땅 전체가 모래가 기반이에요. 그러면 땅이 약하죠. 계속 조금씩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위험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길을 또 만든 겁니다. 작년에 만들었어요, 여기 길을. 그래서 조금 뭔가 미완성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기 오시면은 이제 목련을 드디어 보셨는데 목련 꽃이 좀
뭐라고 할까,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이제 사투리랑 좀 기죽거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요. 꽃이 좀 상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특히 자색깔 목련에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새 좀 심해요. 저희가 얘네들이 꽃을 터뜨리기 전에 이제 꽃나무리 상태에서 새들이 그렇게 또 쪼아요. 새들이 그렇게 쪼는데 그 새 중에 뭐가 있냐면 직박구리라고 좀 들어보셨죠? 좀 약간 사납게 생긴 새 있어요. 걔네가 와가지고 그렇게 쪼더라고요. 얘네들이 먹을 게 없는지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올해 유난히 좀 그러네요. 그래서 목련들이 한번 사실은 저희가 1년에 요거 한 번 보러 딱 기다리는데 쪼아버리니까 이런 상태로 꽃이 피게 됩니다. 또 상처가 좀 많이 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목련 같은 경우는 이올란테라고 하는 요 목련은 자색깔 계열 목련인데 우리가 흔히 목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목련 흔히 보시는 게 백목련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아파트 조경에도 많이 쓰이고 공원에도 많이 쓰이고 하는 백목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색깔 목련들이 좀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자목련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을 가진 애는 중국이 원산지 좀 키가 좀 낮게 크는 자색 목련이 있어요. 근데 시중에서 좀 흔하게 자색 목련으로 보시는 거는 보통 접시꽃 목련이나 자조 목련이라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의 차이는 꽃잎 색깔을 보시면은 겉에가 좀 자주색인데 안에는 약간 백색에 가까운 색깔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대부분 접시꽃 목련 종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목련은 양쪽이 다 좀 진한 편입니다. 키도 조금 작고요. 자, 어쨌든 천목련을 만나게 되긴 했는데 조금 그렇네요. 네. 여기 안에 온실을 들어가시면은 제가 아까 동백나무 말씀드렸잖아요. 동백나무 중에 중국 원산지인 조금 뭐라고 할까 귀한 애들, 이제 멸종위기 등급이 있는 희귀 등급이 있는 그런 동백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원예종도 조금 있습니다. 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바퀴 좀 자유롭게 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넘는 그게 와야지. 토요일날 하루에 몇 분씩이나 많이 올 때 같은 경우는 한 1,500. 근데 또 전시를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요새 더 많은 건가? 그건 저희가 아니에요? 목련 축제 네, 그쵸. 축제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목련 오시고 보러 많이 오시죠. 네, 주말엔 더 많겠네요. 주말에도 한 2,000분에서 3,000분 내외 정도 오시죠. 여기가 제한은 없죠. 그냥 다만 인원 제한 없죠. 네, 저희 오시는 대로 다 지금 여기는 입장료가 얼마나 받아요? 저희가 성수기 때 15,000원, 성수기 그것도 기에 네. 그러면 성수기 아닐 때는 11,000원, 12,000원. 그러면 평일날은 비수기로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아니고 이제 축제 때는 기간 월로 봐요. 기간으로? 네, 월로 봐요. 꽃이 많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네, 맞아요. 이게 뭐예요? 히아신스. 히아신스. 응, 이거 히아신스. 엄청 많잖아. 히아신스. 그냥 화분으로 지금 시기에 화분으로 많이 파는 나와요. 거. 꽃이 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향기가 좀 향기 좋으신데요. 네. 이거 화분으로 해도 고다음 연도에 나더라고요. 나오긴 근데 하는데 잘못하면 얼어가지고 어느 것도 그거 있고 응. 좀 쪼그러들어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이쁘진 않게 네. 나와요. 좀 꽃이 덜. 근데 안에 이 꽃이 있던데 이것도 동백꽃인가요? 아니요, 얘는 저기 가막살나무 종류. 가막살 쪽이죠? 네, 아, 가막살. 밑에 동백나무 교찰밖에 없어가지고 뒤쪽에 또 있고 막 나무들 겹쳐 있어요. 가막살 맞죠? 네. 이 안에 이게 있길래 이제 가셔도 돼요. 네, 네. 자, 저희 좀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동백꽃 좀 보셨나요? 괜찮나요? 네.
사장님 아까 그 자막살이래요. 예, 동백 아닌데. 잡았어? 사실 동굴 올라가는 거는 얘 그 생육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가 올라가가지고 수간을 해칠 때, 예, 광합성을 가릴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때는 상관이 없다. 수간만. 위에 잎을 볼 때. 자, 올라오시면은 위에 보이시나요?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목련이 좀 피기 시작을 하네요. 네, 그죠. 제가 아까 목련 흰색 계열이 있고 자색 계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흰색 계열이 먼저 핍니다. 흰색 계열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자색 계열이 피고요. 노란색 통 같은 경우는 자색깔 계열이 보통은 질 때쯤에 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파리가 같이 나와요, 되게 보통. 근데 얘는 좀 연한 색깔 노란색이에요. 연한 노란색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피는 노란색 계열 목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목련은 어디 가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다. 좀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련 중에 저희가 얘네들은 꽃이 먼저 피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오는데 상목성 목련도 있습니다. 이제 동백나무처럼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게 여기 중간에 보시면 뒤편에 푸른 잎이 큰 거 있죠. 거기에 태산목이라고 하는 목련입니다. 여름에 꽃이 피죠. 일반적으로 상복성 계열의 목련들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해지고 나서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부터 피기 시작을 합니다.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되게 상록 목련 같은 경우가 향이 좀 짙어요. 향이 좀 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대끝 따라 조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수목 전체 땅 자체이 모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래에다가 사실 식물을 심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어쨌든 생육하는 환경이 사고식물,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식물이 아니라면은 자신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들이 원래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제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마냥 이쁘게 크고 있다고는 제가 사실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가드너들이 심을 때 물론 이제 토양 계량을 많이 합니다. 이제 기반을 닦는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어쨌든 모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여기 자라던 나무들 이제 위에 보시는 것들이 다 해송인데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기 바닷가 편 따라서 해송들이 계속 보이실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 설립자분께서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심은 것도 있고요. 원래 자라던 것들도 있는데 방풍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닷바람이 어쨌든 식물한테 좋은 게 많지는 않아서 염해라는 게 있죠. 소금기 있는 바람이 안 좋은 게 많다 보니까 방풍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부지방에서 사는 동백나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차가운 바람이 좀 안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 좀 그래도 잘 살 수 있고요. 다니시다 보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옥이 좀 있습니다. 한옥이 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든하우스라고 해서 저희 숙박시설이 조금 있어요. 숙박시설이 좀 있어서 이거는 따로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예약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수목원에 여러 가지 가든하우스처럼 한옥 개념들이 많은데 일부가 예전에 설립자분께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이제 개발하다가 이제 도시 개발하면서 한옥들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거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복원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복도 입고 생활하셨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홍자단이라고 이제 바닥에 까는. 네. 네, 벚나무 중에 하나죠. 이제 이름은 사쿠란보라고 하는 그런 벚나무인데, 얘네는 열매가 좀 많이 맺는 애들이에요. 이제 우리 시골에 보시면 버찌 하시죠, 버찌. 네, 버찌가 좀 많이 달리는 그런. 저희 일하다가 한 번씩 따먹기도 합니다. 버찌가 많이 열리는 거고. 자,
자, 저희가 호랑가시나무라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토종 호랑가시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 사는 서식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전라북도 부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닷가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아니 이게 도덕이라고요? 네. 네모난 잎이. 호랑가시나무. 예. 저 서식지가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농지, 그러니까 산에서 자라는 애들이 아니라 좀 저지대에 자라거든요. 저지대는 요새 농사 많이들 지으시잖아요. 근데 농사 지으시다가 여기 있으면은 굉장히 껄끄럽죠. 방해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제거를 하시긴 해요. 이제 전라도 쪽에 전라북도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 이쪽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호랑가시나무가 이렇고요. 사실 이 호랑가시나무 계열 자체가 워낙에 변이가 심해요. 이 나무만 보시더라도 얘는 조금 끝에가 뾰족한데 저기는 조금 더 둥글게 생겼고 워낙에 이 변이가 심한 나무입니다. 네,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글동글 짜글짜글하게 잘린 건 다 꽃눈이고요. 곧 이제 한 5월쯤 되면 꽃이 피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제 뒤로 해서 이제 목련이 크게 자라고 있고 여기도 목련이 있죠. 네, 목련이 있는데 우리가 흰색 계통 목련이 먼저 핀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백목련이랑은 조금 형태가 달라요. 국화 모양이랑 비슷할 정도로 꽃잎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목련 중에 별목련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별목련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얘네보다는 꽃이 조금 더 작거든요. 꽃잎은 많은데 꽃이 좀 작아요. 목동가들이 뭐 하죠? 이제 조금 더 좋은 걸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믹스를 시켜요. 이제 별목련이랑 조금 꽃이 크게 크는 목련이랑 섞어가지고 큰 별목련이라고 하는 애를 개발을 해냅니다. 얘네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예종이 있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이에요. 얘 친구는 큰별 목련 중에 맥스피루엣이라고 하는 그런 원예종이고요. 나무가 엄청나게 높게 자라진 않고 일반적으로 목련 보시면 엄청나게 높게 자라잖아요. 얘네 조금 작게 자라는 대신에 가지를 많이 치죠. 가지를 많이 쳐서 그만큼 꽃을 더 많이 보고 아직 덜 폈어요. 보시나요? 꽃눈이 아직까지 많죠. 덜 폈고요. 쟤도 마찬가지고 큰별 목련 중에 메릴이라고 하는 큰별 목련이고요. 사실 쟤는 나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래됐고요. 옛날 그러니까 한 40년도 전에 옛날부터 개발이 된 원예종이다 보니까 우리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희 폴더폰 쓰시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삐삐삐삐 시절까지 네, 폴더폰 쓰는 것보다 요새 스마트폰이 훨씬 좋잖아요. 원예종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진짜 엄청나게 좋은 명품 옛날에 개발한 원예종도 있겠지만 예전에 개발된 것들을 조금 더 개량을 해내가면서 뭔가 더 이제 단점을 해소해 나가는 것들이 최근에 나온 원예종들이 더 많습니다. 네, 좋은 것들이 많고. 대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자, 지금이 저희는 요걸 보고 만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지금 시기가 메릴 같은 경우는 저게 피고 한 만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한 50% 이상 떨어져요. 목련이 개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보통 한 2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쁜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자, 저희가 여기 길 따라서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시면서 여러분들 왼쪽 좌측편에 있는 뭔가 이제 풀 같은 하얀 색깔 풀 같은 애들은 밀사초거든요. 밀사초. 네, 밀사초인데 쟤네들이 우리나라 토종 밀사초를 좀 개량한 원예종입니다. 밀사초 중에 백럭담이라고 하는 그런 원예종이고 얘네들이 사실 서식지가 여기 천리포 땅에는 굉장히 잘 맞아요. 밀사초가 사는 서식지가 이제 바닷가 근처 언덕 부근 이런 데서 많이 자라거든요. 저런 종류도 있고 여기 언덕 부근에 보시면 밀사초가 또 있습니다. 뭔가 이제 머리 풀어놓은 것처럼 저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시다 보면 향이 굉장히 지금 나시나요? 뭔가 좋은 향 이런 것들이 이제 서향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지금쯤 피기 시작을 합니다. 서향이라는 나무들이 이렇게 좋고요. 얘네들은 추위를 좀 잘 타죠. 추위를 좀 잘 타가지고 바람 좀 덜 타는 곳에 조금 반그늘 쪽에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늘정원이라고 하는 큰 나무 밑에 좀 그늘에서 서식하는 식물들 좀 심어놓은 곳이고요. 자, 조금 더 가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오시게 되면 여기는 저희가 겨울 정원이라고 이제 윈터 가든이라고 하는 주재원인데 말 그대로 겨울에 좀 볼만한 애들 좀 심어놨어요. 겨울에 볼만한 애들이 이제 겨울에 보통 잎이 없으니까 잘 아시네요. 그 말채나무 종류들이 이제 가지 색깔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일찍 그러니까 늦겨울부터 한 초봄까지 그렇게 꽃 피는 애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련 하나 또 보이시는데 얘가 큰별 목련, 똑같이 큰별 목련이죠. 큰별 목련 중에 이 친구 이름은 얼리버드입니다. 아까 보시던 메릴은 이제 좀 만개고요. 얘는 좀 떨어지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얼리버드, 큰별 목련 흰 계통 중에 밀러가든에서 가장 일찍 피는 애입니다. 저희 수목원에서 가장 일찍 피는 그런 목련이고요. 여기 겨울정원 길이 좁아서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고 천천히 이제 따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길가에 이제 심어져 있는 요 짝대기, 회초리 같은 애들은 다 말채나무 종류들이고요. 오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라데이션으로 갑니다.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 거고요. 그 아래 하부에 있는 애들은 복수초 중에 이제 복수초는 우리나라 야생 복수초는 대 하나에 꽃 하나만 달리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개복수초라고 해서 대가 올라오면 여러 갈래로 꽃이 갈라지는 개복수초입니다. 개복수초. 얘네들이 효과는 더 좋죠. 개복수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뭔가 꽂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조금 형제격인 애가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하면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면 사순절 장미 정도 되고 보통은 학명으로 보통 저희는 말씀드리거든요. 우리나라 이름이 없으면 헬레보루스라고 유통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저 보라색이 꽃잎처럼 보이지만 꽃잎이 아니고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꽃받침이다 보니까 저 꽃처럼 피어있는 기간이 길게는 한 달 정도 저렇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사초들은 상록성 사초들, 무늬가 들어간 상록성 사초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조금 쭉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좀 오시면 아까 보셨던 나무 기억하실까요? 삼지닭나무. 아까 보셨던 삼지닭나무가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야생에서 자란 형태고요. 얘는 원예종 그란디플로라라고 하는 아까 삼지닭나무에서 꽃이 더 크게 개량한 애입니다. 향 나시죠? 향이 굉장히 진한. 얘네도 피고 한 2주 정도 더 지난 애들이에요. 2주 정도 지났고요. 꽃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서울권, 경기도권 힘들고요. 대전만 가도 힘들어요. 네. 추위를 굉장히 잘 타는 나무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 노란 게 빨간 것도 있던데. 걔도 원예종이죠. 레드 드래곤이라고 하는 원예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삼지당 나무가 있었고요. 저희는 길 따라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산수유가 한창이에요. 산수유가 어디죠? 저기 광양에서 축제하나요? 맞나요? 산수유 축제하는 거? 구례. 죄송합니다. 구례에서 산수유 축제하는 데는 이미 져가지고 잎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워낙에 아직도 안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도 한창입니다. 산수유 여기도 나무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아래 하부 보이시는 것들은 다 수선화입니다. 아직 안 핀 애들이고요. 수선화 옆에 이제 좀 위로 서 있는 애들은 수선하고요. 누워 있는 이파리들도 보이시죠? 얘네들은 석산 또는 꽃무릇이라고 하면 아시더라고요. 가을에 피는 거 빨간 꽃 있죠. 얘네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잎이 나왔다가 잎이 조금 있으면 이제 녹아요. 없어졌다가 가을에 꽃대만 올라오죠. 우리 상사화랑 좀 친구예요. 꽃무릇 빨간색으로 피는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을에 오시면은 여기 꽃무릇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바다 한번 보러 가시죠. 저희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해잖아요. 이제
밀물 썰물 차가 도서관반 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은 물이 조금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고요. 저기 테트라포트 보이세요? 방파제? 예, 방파제 보시면은 선 딱 가 있죠. 진한 색깔 저기까지 물이 차요. 이제 물이 차면은 여기 바닥 여기 앞에 있는 모래사장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고 나면 아직도 덜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도 약간 길이 보이거든요. 예, 저거 보이시나요? 저기까지 가는 길이 열려요. 물이 싹 빠지고 나면. 그때 저희가 1년에 매일 가진 않는데 한 번씩 1년에 몇 번 갑니다. 관리하러. 저기 같은 경우는 상록수림들이 이제 보존 지역. 이제 후박나무라든지 뭐 이런 나무들 좀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가셔도요, 낚시하러들 가시거든요. 가셔도 저한테 못 들어가는 게 중간에 저기 중간에 표지판 같은 거 보이세요? 흰색으로? 저기 문 딱 잠궈놨어요. 네, 가지고 못 들어가시고요. 낚시하는 분들이 근처에서 바다 이제 볼 위에서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낭새섬이 있었고요. 여기가 바닷바람이 많이 차요. 바닷바람이 차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좀 삭막하죠. 삭막한 그런 경향도 있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바닷길 따라서 조금만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별목련 잠깐 있었잖아요. 얘가 별목련 중에 제일 꽃잎이 많은 애예요. 네, 별목련 중에 제일 꽃잎이 많은데 이름이 크리산테미 플로라라고 돼 있는데 저것도 이제 라틴어에서 좀 유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화 이제 구절초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꽃잎이 굉장히 많잖아요. 걔의 학명이 크리산더 뭄으로 시작을 해요. 성명이. 그래서 크리산테미가 그 국화 같은 에서 이름을 따온 거고 플로라는 말 그대로 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화꽃 같은 별목련이다. 그래서 시중에서 좀 국화꽃 목련이라고 보통 예통을 많이 하죠. 아직도 덜 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늦습니다. 네, 네, 저 뒤에 동백나무, 뒤에 동백나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저 지금 새들 달려든 애들이 다 직박골입니다. 네. 빨간 거? 뭐예요? 큰나무? 벚나무에 벚나무. 벚나무인데 지금 저희가 벚나무 아직 안 폈어요. 그래서 여기 벚나무 아직 안 폈어요. 나중에 대만 벚나무, 종벚나무 보통 이렇게 하죠. 저 기근 차이로 수영을 보시면 되는데 설명드릴게요. 어려워. 저희가 나구송이랑 메타세카이아라고 하는 나무라, 메타세카이아는 가로수를 많이 써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파리가 유사해요. 이제 깃털 모양처럼 닮았다 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게 나구송, 좌측에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메타세카이아. 차이가 보이실까요? 수영적인 차이를 좀 보시면 되는데 메타세카이아는 굉장히 바듯하게 원초형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구송은 뭔가 좀 쭉쭉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 잡아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시고요. 얘는 수영이 반듯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로수를 많이들 쓰죠. 메타세카이아. 아마 여기 옆 동네 서산에 가로수를 많이 심어놨어요. 메타세카이아를, 큰 거를. 그 중에서 요 황금 메타세카이아인데 처음에 잎이 나올 때 노란색, 황금색으로 나옵니다. 황금색으로 나왔다가 여름이 되면은 살짝 녹색으로 좀 돌아갔다가 다시 가을이 되면은 갈색으로 좀 낙엽이 지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종한 원예종 중에 황금 어쩌고 저쩌고 붙은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새잎이 나올 때, 봄에 새순이 나올 때 황금색으로 이쁘게 나왔다가 여름이 되면 좀 초록색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여름에 자신들이 이제 생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엽록체의 그런 활발한 활동, 화학적인 활동 때문에 쪽색으로 좀 돌아갔다가 다시 낙엽이 질 때 뭐 자신만의 낙엽 색깔로 또 돌아갔다가 새순이 나올 때 또 황금색 나왔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실게요. 이따 오시면서 보셨던 게 동백나무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 언덕에도 동백나무들이 좀 있고요. 앞에 보이는 애들이 만병초, 만병초라고 하는 나무인데 만병초가 사실은 고산식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얘네들도 사실 여기가 환경이 그렇게 막 썩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철쭉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블루베리 상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성 토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좀 바꿔주면은 그래도 꽃이 잘 피곤 합니다. 이맘때부터 봄에 사실은 봄비가 많이 안 오면 가뭄을 좀 타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맘때부터 저희가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배수가 안 되면 또 안 좋아요.
굉장히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동그랗게 맺힌 것들은 다 꽃입니다. 예,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고요. 철쭉꽃, 진달래꽃 아시죠? 그런 꽃들이 수국처럼 이제 한 다발로 피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단에 보시면은 수선화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수선화들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테두리 울타리로 심은 나무들은 조팝나무 종류 중에 일본 조팝이죠. 일본 조팝. 울타리로 좀 흔히 삼색 조팝이라고 유통한 황금 조팝 이런 애들이 여러 종류들인데 그 울타리로 많이 쓰는 나무들이고요. 안에 화단 안에 보시면은 쭉 약간 수수하게 저게 사실 꽃이 핀긴 한 건데 여기 앞에 얘네들이 사초 종류들입니다. 사초. 그러니까 우리가 그라스라고 해서 억새랑 사초들을 통틀어서 그라스라고 하면서 이제 정원 소재로 많이 쓰거든요. 이제 억새 종류는 우리가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이제 화설을 보는 애들이 억새고, 사초 애들은 100%는 아니지만 봄에 이렇게 꽃을 맺는 애들, 화설을 맺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상록사초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새 정원 소재로 핫한 친구예요. 꼬랑사초라고 해서 우리 왜 자연주의 식재다 하면서 자연주의 정원을 되게 요새 많이 찾으시잖아요. 꼭 들어간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조에도 강하고요, 좀 습한 데서도 강하고요, 추위에도 강하고요, 더워도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크는 나무입니다. 꼬랑사초. 느낌 좋죠? 약간 산들산들하니. 네. 이제 잎이, 요거는 새 잎이 나온 거거든요. 보통 그라스 종류들은 겨울 지나고 나면 새순 나오기 전에 한 반 싹 잘라줘야지 깔끔하게 나와요. 몇 월 달이잖아요. 저희는 여기서는 보통 한 2월에서 3월 지날 때쯤 자르는데 그런 거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기간은 상관없고 새순이 나오기 전에 자르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 크게 돌아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나무가 목련 중에 천리포 수목원 하면 약간 대표격으로 사진이 많이 나오는 목련이에요. 불칸이라고 하는 목련이고요. 불칸이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그 볼케이노, 화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고, 그만큼 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들이 좀 쪼는 저기 앞에 가지 끝에 보면 꽃이 좀 펴 있나요? 보이시나요? 집밖으로 내가 지켜서 잡아 먹어야겠다. 아, 네, 새들이 저렇게 쫌니다. 네, 얘가 아직 좀 늦게 피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올해 좀 많이 늦고요. 네. 자색깔 목련 중에 굉장히 진한 불칸 목련이고, 얘네가 매해 좀 꽃을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목련이 해거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좀 해거리가 조금 덜한 그런 나무입니다. 불칸이라는 목련.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키우기를 잘 키웠네 나무. 꽃이 이쁘죠? 네.
자, 여기 목련도 아까 말씀드렸던 큰별 목련, 같은 큰별 목련 계통이고요. 얘는 이름이 빅버사라고 하는 약간 분홍기가 더 도는 그런 큰별 목련입니다. 이 목련 빅버사의 특징은 좀 높이 크는 것보다 옆으로 번져요. 옆으로 더 크게 크는 나무고요. 보시다시피 가지가 아주 늘어지면서 크게 크죠.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얘는 올해 좀 해거리를 한 편이에요. 올해 덜 핀 겁니다. 올해도 덜 폈는데도 이쁘죠. 나무가 하나인가요? 요거 나무 하나예요. 맞아요. 저 중간 가지에서 기둥에서 옆으로 쭉 늘어지게 옆으로 쭉쭉 번지는 게 나무가. 옆으로 오시다 보면 좌측에 개나리가 많이 펴있고요. 저희가 여기는 개나리원으로 작년에 조성을 한 곳이에요. 작년에 조성했고, 맞은편에 울타리로 있는 나무들은 은목서죠. 은목서. 가을에 향이 좋은 은목서들입니다. 저희가 여기부터는 왔던 길을 좀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중복된 길일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옆에 식물들 좀 보면서 걸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딱 맞춰서 11시 반에 딱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곳저곳 더 생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길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서 약간 집었던 그 에코힐링 센터가 나오고, 제가 문 닫고 마지막 후발적으로 갈 테니까요. 천천히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천천히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심은 거 여러 개 심은 거. 하나예요. 하나고 다간으로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쵸, 죽은 거죠. 위가 죽어서 저기 잘랐다가 위에서 키운 거죠. 이 안에 있는 식생의 종류는 총 몇 개나? 저희가 수목원에, 그러니까 저희 천리포 수목원이 있는 애가 17,000종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밀러가든에 17,000종이 다 있진 않고, 여기 안에. 여기에는 여기는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말씀하시면 똑같은 거를 많이 저희 대한민국 ESG 정원정책 포럼에서는 현장을 지키고 그 지역에서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모시고 현장 답사와 함께 각각의 주제에 맞는 특강을 마련한 지 8개월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천리포 수목원에서 현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정원 문화가 싹 트는데 그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학습하고
또 현장에서 각각의 차별화하고 특화해서 관광의 효과도 누리고 또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 여건을 정원 도시로 만드는데 아마 본 포럼이 그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늘 마무리를 해서 저로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족도 하지만 또 앞으로의 방향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론 한번 닦으면 좋겠다 진짜. 마지막에 드론 한번 싹 여기 스모건 싹. 꽃 하나만 잡아줘 꽃 하나.